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되어 서울 변두리 낡은 분식집에서 들려온 절규 같은 사과. 40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온 작은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수상한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오후 900만 원이라는 거금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한 가족. 건물주의 냉정한 최후 통첩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검소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건넨 평범한 체크카드 한 장.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의 정체가 30년 전 한국 경제를 움직였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40년 전 이 작은 분식집에서 벌어진 잊을 수 없는 인연의 시작을. 한 그릇의 따뜻한 우동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탄생시켰는지, 작은 친절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디오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김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네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40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작은 가게였어요. 벽에는 아버지 때부터 걸려있던 오래된 메뉴판이 있었고 구석에는 30년 된 냉장고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 시간 되면 손님들 올 거예요. 아내 박세진이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작은 분식집이 버티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주변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단골 손님들도 점점 발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세진은 행주로 이미 깨끗한 테이블을 또다시 닦았습니다. 무언가라도 하고 있어야 불안한 마음이 달래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이 가게에서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라 건물주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건물주 최철수가 비를 털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 오늘 임대료 가져왔어요? 최철수가 대놓고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그게 조금만 더 시간을.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벌써 3달째잖아요.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최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가져오면 계약 해지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발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지금 가게를 잃으면 정말. 세진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지만 최철수는 매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자선사업가인 줄 아세요? 장사 안 되면 다른 일 알아보세요.
요즘 치킨집이나 카페가 돈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구식 분식집을 하실 거예요? 최철수의 말에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가게를 구식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밀린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40년을 한자리에서 했는데 40년이면 충분히 하신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최철수가 냉정하게 말하며 나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모습이었고 할아버지는 키가 큰 편으로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수가 급하게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라 더욱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찌개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중했습니다. 말씨에서 교양과 품격이 느껴졌어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세진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라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최철수는 노부부를 힐끔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이 이런 분들 뿐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가 나가며 중얼거렸지만 노부부는 개의치 않는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오래된 냉장고, 그리고 벽에 붙은 아들의 상장들과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참 정겨운 곳이네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40년째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작하신 가게예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이 가게에 대한 자부심만은 잃지 않았어요. 4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자리에서 40년을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노부부에게서는 왠지 모를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기 김치찌개 2그릇 나왔습니다. 세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찌개와 갓 지은 흰 쌀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놓였어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전통의 맛을 그대로 담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김치 색깔만 봐도 잘 익었다는 게 보여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숟가락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이게 바로 집 맛이네요. 정말 맛있어요. 요즘 이런 깊은 맛 내기 힘든데. 할머니의 칭찬에 민수와 세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레시피 그대로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민수가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을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손님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조용히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네요. 요즘 이런 맛내기 정말 어려운데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수많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평가였어요. 노부부는 천천히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급하게 먹지도 않고 하나하나 음미하며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민수와 세진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아직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 장사가 많이 어려우시죠? 할머니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다 지켜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요. 민수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어요. 저희도 젊었을 때 장사해봤거든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더 어려우시겠어요.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생기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을 테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과 이해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였어요. 맞아요. 주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단골 손님들도 많이 줄었어요. 세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김민수, 나와. 건물주 최철수가 술에 취한 채로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옆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손님들 계신데. 민수가 황급히 나가며 말했지만 최철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 하하. 하루에 두세 명 오는 게 무슨 손님이야?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면서 장사한다고 하냐? 최철수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식사 중이신 분들이 계세요. 세진이 나와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식사? 그 늙은이들 말하는 거야? 어차피 얼마 못 먹을 텐데 뭘. 최철수의 무례한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가게 다음 주면 비워야 해. 새 임차인 벌써 정해졌거든. 계약금도 받았어. 최철수가 중개업자를 가리키며 큰 소리쳤습니다. 치킨집으로 바꿀 거예요. 요즘 분식집은 완전히 구식이에요. 돈이 전혀 안 되잖아요. 중개업자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노부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40년? 그래서 뭐? 돈 없으면 나가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정 못 나가겠으면 900만 원 당장 가져와. 최철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900만 원을 어떻게 해?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나가든지. 선택해. 돈 아니면 나가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에게서
뭔가 다른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관계없는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최철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단골 손님이거든요. 할머니가 차분하지만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단골이면 뭐해요? 어차피 일주일 후면 문 닫는데. 최철수가 비웃었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얼마나 밀렸나요? 할머니가 민수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 문제예요. 손님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낯선 분에게 이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음식 대접받았으니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얼마나 밀렸는지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온화한 강요가 있었어요. 900만 원입니다.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900만 원?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돈이라고 이렇게 난리예요? 할머니, 현실을 모르시네. 최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이 더 올랐는지 말이 더 거칠어졌어요. 할머니, 9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에요. 몇 달치 생활비거든요. 세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소박한 가죽 지갑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들이 쓸 법한 지갑이었습니다. 할머니, 안 됩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 큰 돈을. 세진이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낯선 분에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체크카드처럼 보였어요.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민수가 손을 저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최철수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할머니가 카드를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최철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눈앞에 할머니가 정말로 900만 원을 결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900만 원을 카드로? 할머니 통장에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혹시 치매는 아니시죠? 최철수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나중에 잔고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더 난처해져요. 최철수가 반신반의하며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충분히 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최철수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민수와 세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고 중개업자는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손길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B-, B-, B-.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길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900만 원이 결제된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말로 되네? 최철수가 당황해서 영수증을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900만 원이 승인되어 있었어요. 이제 됐죠?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민수와 세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뭘 어떡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최철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개업자와 함께 어리둥절한 채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세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이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0년 전이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였어요. 네. 1984년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죠. 할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그리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임신 8개월이었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듯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지갑에는 500원밖에 없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절망감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세진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향기로운 냄새에 이끌렸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장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저를 보더니 가게 안으로 데려가 주셨죠. 할머니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사장님이 바로 민수 씨 아버지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 맞아요. 김병철 사장님이셨어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에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아버지를 아셨나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알고 계신다니.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말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격이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그날 저는 배가 고파서 쓰러질 뻔했어요. 임신 8개월인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걸 잃었고 집도 나가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니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거리를 헤매다가 이 가게 앞을 지났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갑에 500원밖에 없었거든요. 세진이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임신부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게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주셨죠. 우동.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메뉴였어요. 돈을 내려고 했더니 임산부한테 돈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김치랑 단무지까지 싸주셨죠. 할머니가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정말 아버지다운 일이네요. 민수가 감격했습니다. 생전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갔는데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뱃속의 아기가 건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가 배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말이에요. 그럼 그 아기가 지금 세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되었어요. 정호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세진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정호그룹이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어요. 정호그룹이요? 그 유명한 정호그룹 말씀이신가요?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아들이 정호그룹 회장 정민호예요.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호그룹 명예회장 이순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남편 정진환이고요. 할머니가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호그룹이면 한국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어요. 매출만 수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업이었죠. 그 그룹의 명예회장이 이 작은 분식집에 앉아 계신다니. 할머니, 정말이세요?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할머니가 웃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정호그룹 명예회장 명함이었어요. 어머나. 정말이네요. 세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명함을 보니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차림으로, 왜 저희에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벌 회장 부인이 왜 이렇게 검소한 차림으로 작은 분식집에 오셨을까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께 은혜를 갚을 기회를 말이에요.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받은 은혜는 개인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가게를 찾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전 기억만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민수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
민수 씨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특히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함이 여기 그대로 살아있네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가.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4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빚이라니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드린 건데, 그게 바로 제 목숨값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제 아들도 지금의 정호그룹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받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 오늘날 수조원 기업의 시작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도 깊은 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사업도 망하고 집도 잃고 아내가 임신 중인데 먹일 것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함이 저희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서 잘 자랐어요. 모든 게 그때 받은 따뜻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할머니. 세진이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일이 이렇게 큰 결실로 이어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항상 말해줬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정호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을 중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호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군요. 민수가 이해했습니다. 신문에서 정호그룹의 사회봉사 소식을 자주 봤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해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할머니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세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어요. 이 골목, 이 가게, 그리고 그때의 따뜻함을, 특히 김병철 사장님의 그 온화한 미소를요. 할머니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기억나는 대로 이 주변을 다니면서요. 그렇게 오랫동안. 민수가 감격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봤는데 민수 씨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특히 손님을 대하는 그 진심 어린 눈빛이요. 할머니의 말에 민수가 뭉클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수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장례식에도 몰래 다녀왔거든요. 할머니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때 계셨던 건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인사였어요. 40년간 찾지 못한 저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멀리서나마 깊이 절했어요. 저와 제 가족을 살려주신 분께 말이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18살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에. 민수의 아들 지훈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길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교복도 단정했어요. 아, 지훈아.
어서 와. 세진이 아들을 반겼습니다. 손님이 계시네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참 예의 바른 아이네요. 할머니가 지훈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젊은 청년의 정직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몇 살이에요? 18살입니다. 대학 준비 중이구나? 네. 내년에 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훈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까지 너무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40년 전 받은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갚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지훈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뭘 공부하고 싶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아버지 가게도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참 훌륭한 꿈이네. 그럼 서울대 경영학과는 어때?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울대요? 그건 너무 꿈 같은 이야기예요. 성적은 괜찮지만 과외도 못 받고 학원도 못 다니고. 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적이 어느 정도인데?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전교 5등 정도예요. 하지만 강남 애들에 비하면 5등? 그럼 충분하잖아.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교육도 못 받았고 등록금도. 지훈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호그룹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있어요. 따뜻한 희망 장학회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곳이죠. 장학재단이요? 세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와 도서비까지 지원해 드려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저희 그룹에서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고요.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꿈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어요. 물론이에요.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추천하겠어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하나만 부탁할게.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지훈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도와줘.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내 할아버지처럼 말이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고급 승용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또 오나? 세진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에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내렸어요.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품격 있는 자태의 그 남성은
급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그가 할머니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서가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급히 알려드렸어요. 9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결제하셨다고. 아, 그랬구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와 세진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정호그룹 회장 정민호였으니까요. 신문과 뉴스에서만 보던 그 유명한 사업가가 바로 여기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호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무슨 일로? 이분들이 우리 은인이야. 할머니가 아들에게 40년 전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민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자신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처음 제대로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래, 이분 아버지 덕분이야. 김병철 사장님이 없었다면 너도 정호그룹도 없었을 거야. 할머니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한 절을 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와 저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회장님, 고개 드세요. 저희가 무슨.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민호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분들 덕분입니다. 정민호가 일어나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학생이 아드님이신가요? 네, 저희 아들 지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훈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 뉴스에서만 보던 유명인을 직접 만나니 긴장됐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대학 진학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전공을 희망하나요? 정민호가 지훈에게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더 키우고 나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훈의 답변에 정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표네요. 그럼 내일 당장 저희 장학재단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민호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이라고 하시면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이 건물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정민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신다고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게 리모델링 비용부터 최신 주방 설비, 운영 자금까지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정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호그룹 전체 구내식당 납품업체로 등록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내식당 납품업체요? 민수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희 그룹에는 본사와 계열사를 합쳐서 직원이 5만 명이 넘어요. 매일 수만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죠.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드시는 김치와 반찬을 모두 이곳에서 공급받고 싶습니다. 물론 40년 전통의 그 맛 그대로요. 그런 큰 물량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장 설립부터 직원 채용, 유통망 구축까지 저희 그룹에서 전담 지원하겠습니다. 정민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맛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40년 전 그 맛, 아버지의 손맛을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요.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모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민호가 결정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세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답이니까요.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저도 하나 약속드릴게요. 뭘? 정민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저희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회장님처럼요. 지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진짜 성공이란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가게를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세진이 아쉬워하며 붙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제 저희도 여기 단골이 되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정말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만. 정민호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할 분은 따로 계시죠. 정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임신부에게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대접해 주신 그분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잠시 묵념했습니다. 김병철 사장을 기리는 마음으로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민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시면서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순의 푸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본점은 여전히 40년 전의 정겨움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옆 건물에는 대형 생산 공장이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정호그룹 본사에서 김치 3,000포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직원 김 과장이 주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민순의 푸드는 30명의 직원을 둔 제법 큰 식품 회사로 성장했어요. 알겠습니다. 품질 검사 꼼꼼히 하고 출고하세요. 민수가 활기차게 답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40년 전 아버지 김병철의 맛이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져도 그 맘만큼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대학에 입학한 어엿한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이 된 지훈은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어요. 정오그룹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서 와, 아들. 학교는 어땠어? 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제는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특히 사회공헌론 수업과 경영학 원론이 가장 좋아요.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 민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참, 할머니께서 연락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오랜만이네. 세진이 기뻐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와 정진한 할아버지는 이제 이 가게의 가장 소중한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들러서 김치찌개를 드시곤 했죠.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40년 인연이 이어지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저녁 무렵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 지훈이 달려가 인사했는데 할머니 뒤로 정민호 회장까지 함께 왔어요. 어머, 회장님까지.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세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회장님, 어서 오세요. 민수와 세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말고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세진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가 처음 드셨던 바로 그 우동을 준비한 거였어요. 어머, 우동이네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아버지 레시피 그대로예요. 40년 전 그 맛 그대로 재현했어요. 민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첫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맞아요. 이 맛이에요. 40년 전 그날 제게 희망을 준 바로 그 맛. 할머니,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회장님까지?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할 게 있어요. 정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호그룹에서 새로운 사회 공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요? 따뜻한 우동 나눔 프로젝트예요.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바로 여기 민수네 푸드에서 만든 우동으로요. 정말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40년 전 어머니가 받으신 그 따뜻함을 전국의 어려운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정민호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학생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정민호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대학생 봉사단장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저요? 지훈이 놀랐습니다. 네. 또래 대학생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우동을 나눠주는 일을 주도해 주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지훈이 감격하며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앉아 40년의 긴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다니.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야.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이 뭉클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세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앉아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계획을요. 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처럼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였죠? 40년 전 김병철 사장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보셨나요? 임신 8개월의 할머니에게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대접한 것. 그 순간의 따뜻함이 오늘날 수조원 기업을 탄생시키고 세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김민수는 아버지 김병철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이순옥 할머니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은혜를 갚은 고마운 분이셨어요. 정민호 회장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훌륭한 기업인이었고, 지훈이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더 큰 꿈을 키워가는 희망찬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도움이나 친절도 결코 잊지 마세요. 언젠가 더 큰 형태로 갚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